자, 시작하겠습니다. 미분 9에서요. 예, 요새 내가 보면 다른 혹시 선생님들이나 뭐 학원 같은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들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 강사를 판정할 때. 첫째는 뭔가 하면 어제 밤에도 어떤 학원 원장님하고 미팅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지금 다 찍고 있으시죠? 관계 없습니다. 찍으십시오. 어떤 선생님은 참 판서가 초등학교 판서들하고 판서란 게 칠판 글씨잖아요. 글씨를 좀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보면 벌써 다 한다 이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랐지. 제가 아마 전국에 있는 수학생 중에서 글씨를 제일 못 쓸 텐데, 가끔 막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참 정갈하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교육방송 같은 데 가끔 보면 글씨 조그맣게 쓰죠? 뭐 이렇게. 사연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게 아마 카메라를 잘 이게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백목은 이만한데 뭐 글씨 작잖아요. 그럼 이제 물론 저는 이거 한 10분의 1까지 쓸 수 있거든요. 10분의 1 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판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선생님 판단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써야 되나 어때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서를 너무 잘 쓰면 학생들이 그 순간 저렇게 글씨를 잘 쓰더니 내용을 빠뜨려요. 무슨 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엉망으로 쓴 거예요. 원래 옛날엔 잘 썼겠죠. 제가 글씨 쓰는 글씨체가 20가지가 넘거든요. 잘 믿기지 않죠? 또 요새는 그런 게, 요새 뭐 문화부 막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옛날에 문화공부부라고요. 이 차트 같은 거 이런 경우 쓰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 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쓸 때 어떻게 쓰는 건지도 지도했던 사람에게 명단을 보면 이경이라고 있어요. 제가 글씨를 절대 못 쓰는 건 아닌데, 너무 잘 쓰면 학생들이 자꾸 글씨에 취한다고. 영어 선생님들 글씨 잘 쓴 분들 계시죠? 얘가 강의 들을 게 없다. 무슨 얘기 있어요? 보시면 따라하느라고 설명 안 듣고 한 박자 내려서 한다. 할 때는 변명이 아니에요. 글씨 갖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그때 4명이 앉아있는데, 뜨끔했네. 괜히 앉아있다가, 커피 한 잔 홀짝 좀 마시고 있는데, 커피 제일 뻔해서. 야, 선생님들이 그냥 지각 하나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야.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5분씩 지각을 보통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난 15분인데, 이거 큰일 났네. 물론 인터넷 나서 눈치를 못 해줘. 시작하면서 또 정확히 딱 시작하니까. 야, 그래, 내가 뜨끔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막 6시 시작이면 6시 15 있죠, 15. 그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참, 감동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때 놀란 게 있다. 다 나는 마이너스더라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건지 농담하는 건지를 모르겠대요. 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은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고 1분 1초가 아까운 애들을 데리고 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한 사람이 절대 저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를 생각한 건 전혀 아니라고요. 그럼 저 앞에서 얘기도 못하죠. 누구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계속 내가 마음에 걸린지 모르겠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폴수학은 수업 효과가 없어요. 폴수학은 그냥 평상시대로 해야 돼. 무슨 얘기 있어요? 수업들을 들었는데 불만 갖고 있는 학생은 다니다 빨리 그만두세요. 10개월 다 다니고 수능까지 다 본 다음에 글 올리고 이러지 말고, 글 올려가지고 뭐 공부한 게 없었다. 그럼 왜 10개월을 다니냐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강제로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너무 양적인 거에 치중한 거예요. 양적. 우리 한국에서 경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형식보다 실질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절대 변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또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코디를 해야 된대요. 어떤 선생님은 코디 해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애는 막 초록색, 이달은 핑크색, 머리 말이야. 그리고 뭐 이 귀걸이도 뭐 이쪽에 있다가 양쪽에 달았다가 뭐 그걸 뭘 받쳤다. 넥타이는 뭐 7개를 사가지고 색깔을 달리고 와이셔츠 다 달리고. 그 애들이 뭘 공부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머리 염색 딱 하고 넥타이 딱 매고 깔끔해가지고 탁 나타나보세요. 수업 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게 갑자기 왠지 선생님 혹시 도우신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시험은 몇 달 남았는데, 시험 몇 달 남았는데 벌써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막 이거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저 수능 때까지라도 좀 살아 계셔가지고, 그냥 무사히 내가 수능은 좀 보자. 그 다음에는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갑자기 돌아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얼마나 겁나겠냐고. 다 수업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장에 별로 변화를 안 둬야 좀 지나면요. 오늘 선생님이 상의 무슨 옷 입었니?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칠판 집중을 해야죠. 무슨 알겠죠? 지금까지 얘기는 꼭 변명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분 9호에서 32번 문제 보기 전에 먼저 다시. 지난 시간 순간면을 정의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F'1이, 이 F'1만 갖고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F'1이라는 것은, 이름은 X = 1에서의 순간 변화를. 되겠어요? 또 X = 1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분계수. 또 실제로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함수 y는 = f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무슨 얘기죠? 또 이런 거 정의가 필요하면 정의도 구할 수 있었죠? F'1은 h강이 가질 때 h강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이게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점을 정말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은 G'1은 뭐가 될까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 미분한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은 건데 이건 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정도만 가지고요.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 그래프 경이 그린 것 같다. 지금 주어진 게 y는 fx 그래프인데 gx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gx는 x의 제곱 fx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gx는 x제곱 fx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g' 마이너스 이 값을 구하라. g' 마이너스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요. G'-1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제 gx를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를 집어넣겠죠. 근데 gx를 미분하는데 이 지난 시간인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건 변수와 변수를 곱한 거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변수하고 상수를 곱한 거 미분은 어떻게 했어요? 변수와 상수를 곱한 걸 미분할 때는 변수만 미분한 다음에 나는 상수를 곱했었죠. 근데 변수와 변수를 곱한 거를 미분할 때는 앞에 거를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기.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G'X는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에다가 뒤에 거 붙이고요. 곱하고 플러스. 이번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fx면 F'X 이렇게 돼요.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이제 G'X를 구했으니까 문제에서는 G'-1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G'-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F-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F'-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F-2라는 것은 함수 y는 fx가 있으면 마이너스 2일 때 y값을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2일 때 값. 이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그럼 그래프를 보세요. 아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2인 점이 바로 이 점이고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죠. 수평을 유지하니까 기울어져 있지 않잖아. 이게 수평 기울어져 있지 않다. 기울기 얼마예요? 0. 요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fx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건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2일 때 y값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답을 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 y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8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0이니까 쓰나 마나가 되겠죠. 그래서 G'-2 값은 8이다. 이렇게 풀자는 얘기예요. 틀리면 까무러치겠죠?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인데 쉽게 풀 수 있겠지? 좋아요. 무슨 의미인지만 알아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수에 대해서 A일 때 값과 B일 때 값과 C일 때 값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세 실수 A, B에 대해서 A일 때 값과 B일 때 값과 C일 때 값이 같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A, B, C가 순서가 이제 A가 가장 작고 C가 가장 크도록 돼 있잖아요. B가 가운데였고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집어 보시죠. 우리가 전에 방정식과 부등식 공부하면서 특히 그 부등식 쪽에서 가면서요. 부등식 쪽에서 뭘 했었냐면은 N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세요? N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N차 함수는 수평선을 몇 번 끊는다? N번.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아니라 수평선입니다. 1차 함수는 한 번 끊고 2차 함수 2번 끊고 3차 함수 3번 끊고 4차 함수는 4번 끊는 형태니까 W 아니면 M자 스타일이 돼요. 이 구별하는 방법은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가 되면 오른손을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면 오른손을 든다, 오른손을 든다, 오른손을 든다, 오른손을 든다. 그래서 같은 차수라도 최고차항 개수 플러스를 통해 오른손 드는 그래프가 되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오른손을 내리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3차 함수라면은 3차 함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프가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수평선을 3번 끊는 거니까. 이건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일 때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미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극대극소를 공부하게 되면 3차 함수는 누가 여기를 붙들고 여기를 붙들고 쭉 늘어뜨리다 보면 이런 3차 함수 그래프도 나오기도 하고 더 당기면 이런 그래프도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판단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준비. 그러면은 3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요. 지금 얘긴즉슨 뭔가 하면은 y는 equal fx랑 3차 함수가 뭐 이건지 모르겠죠. 지금 아직 그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세 실수의 abc가 있는데 abc일 때 y값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y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생각해 보세요. y값, 이 점에서 y값, 이 점에서 y값, 이 점에서 y값이 같잖아요. 또 이 점에서 y값, 이 점에서 y값, 이 점에서 y값이 같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a일 때 y값, b일 때 y값, c일 때 y값 같은 건 바로 이런 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 이때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가 전부 abc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의 x좌표가 abc가 된다.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둘 다 fx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3차 함수라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최고창 개수가 플러스라면 이것만 되겠지. 최고창 개수가 마이너스면 이것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인데 보기 1, 2, 3, 4, 5를 보니까 f'A, f'B, f'C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그건 각각 A, B, C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지. 그럼 쥐들끼리 곱해서 양이냐 음이냐 뭐 두 개를 곱했다 세 개를 곱했다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의 값이 문제가 아니라 기울기 부호만 판단하면 되겠지. 그런데 어떤 직선이든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기울기는 플러스, 오른쪽에 내려가면 기울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일 때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B일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C일 때 기울기는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B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고 C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우선 보기 4번하고 5번을 보시겠어요? 보기 4번, 5번은 세 접선의 기울기를 곱한 것이 양이냐 음이냐 이런 얘기죠. 양이다 음이다. 그럼 이런 경우 보세요. 이런 경우는 3개를 곱하면 무슨 수가 나와요? 음수. 이런 경우 3개 곱하면 무슨 수가 나와요? 양수니까 기울기 3개를 곱해서 양수다 음수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죠. 그건 어떨 때 x3승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지 4번, 5번은 뭐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얘기를 못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4번에다가 한번 토를 단다면 4번은 기울기 3개를 곱해서 접선의 기울기 3개를 곱해서 양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4번이란 건 언제 맞겠어요? x3승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맞겠지.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 3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x3승 개수가 양수일 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범위는 다시 그 좁혀져서 보기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중간에 A일 때와 B일 때 기울기를 곱한 건 양수인가? A일 때하고 B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부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음수. 이거는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기울기에 A일 때 기울기와 B일 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반대 부호니까 당연히 곱하면 무슨 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인데 양수라 이렇게 틀렸지. 2번. A일 때 기울기와 C일 때 기울기가 양수다. A일 때와 C일 때 기울기 보면 A일 때 양수면 C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 양수고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C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A일 때와 C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부호가 어떻습니까? 같아. 그럼 곱하면 무슨 수가 되겠어요? 양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계산적인 개념보다도 단지 순간면화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면화를 했을 때 F'하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접점 X좌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접점 X좌표. 그럼 여기 됐고. 그 다음 뭐 3번은 되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34번요. 34번하고 35번하고 36번, 37번까지가 바로 미분 가능이에요. 여기서 설명할 게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집중. 여기 보세요. 이 미분 가능의 전에 우리가 연속성이라는 걸 공부했는데요. 함수 fx가, 자, 잘 봐. 함수 fx가 뭐 x equal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런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지금 우리가 다룰 게 함수 fx가 x equal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미분 가능, 야, 이거 참 중요한데 풀고 나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설명 좀 길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공부했으면 미분 가능 절대 이 타임에 다 끝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수 fx가 x equal 연속이 되도록 이런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때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지는 형태가? fx가 주어질 fx는 x equal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런 문제는 x가 1이 아닐 때와 x가 1일 때 어떤 값이 주어져 있죠. 함수 값. x가 1일 때 어떤 값이 주어지고 또 여기는 x가 1이 아닐 때 뭐 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랬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함수 fx가 x equal 1에서 연속이 되라 이랬을 때는 이때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의 극한값이나 실제로 x가 1일 때 값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것은 x가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1이 아닐 때 fx라 했죠. 그럼 x가 1이 아닐 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x가 1이 아닐 때 fx가 여기 무슨 이렇게 이게 뭐니 이건? 이건 그려놓고 나니까 뭐지 이게? 잘 모르겠고.
x가 1이 아닐 때 어떤 그 함수가 이렇게 달처럼 보인다. 다 달 같은 게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x가 1이 아니라 그랬죠. x가 1이 아니라 했지. x가 1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형태로 fx가 주어지는 것은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양 있죠?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식이 같다 이런 얘기야. 이랬을 때는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라 했을 때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물론 존재해야 되고요. 그 극한값이 실제로 x가 1일 때 값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x가 1이 아닐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작을 때 1을 기준으로 양쪽의 식이 똑같은 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쪽이 서로 다른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1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건 보면 그래프가 꺾였죠. 꺾였지. 이 꺾였다는 것은 왜 그래프가 꺾였느냐. 꺾이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래프가 꺾였다는 것은 이 x가 1이념에서 그래프가 꺾였다는 것은 x가 1이념에서 그래프 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나가던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식을 갖다 네모라고 이 식을 세모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우리가 fx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떨 때는 네모다. 언제 네모냐. 네모라는 식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작을 때 이렇게 됐어요? 또 어떨 때는 fx는 세모다. 언제 세모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죠? 그리고 두 점이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등호를 붙이거나 둘 다 붙여도 관계가 없어요. 되겠어요? 무슨 얘기있지? 그럼 이런 경우는 1이 아닐 때란 말이 아니잖아. 1이 아닐 때란 말이 아니라 1 왼쪽하고 오른쪽 식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이거야. 이럴 때는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때는 두 식이 딱 붙었잖아요. 이럴 때는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했을 때 그런 조건이 나오면 왼쪽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나 오른쪽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식이 지금 보면 1을 기준으로 양쪽이 서로 다른 식으로 와 있죠? 서로 다른 식으로 와 있을 때는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된다면 x 이퀄 1에서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된다는 건 x 이퀄 1에서 붙어 있다는 얘기야.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x 대신 1을 이 식에 집어넣나 이 식에 집어넣나 그때 y값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똑같은 연속 문제지만. 되겠어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에서는 흔히 fx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에서는 fx가 이런 걸로 주어져요. 되겠어요? 즉 이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러면 1 왼쪽과 1 오른쪽의 식이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x 이퀄 1에서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이라는 것은 뭘 만족해내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첫째, 미분 가능하도록이라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걸 하려면 미분 가능 여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x 이퀄 1에서 그 함수는 연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연속이 아닌 걸 우리 불연속이라 하죠. 불연속이면 얘기 따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연속인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점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가군에서 어느 대학 가고 나군에서 어느 대학 가고 다군에서 어느 대학 갈 거냐고 누가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수능은 몇 점 나오니까 수능은 안 봤다 이게. 그럼 끝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 알겠지?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일단 그 점은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연속인 상태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거지. 시험도 안 봤는데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냐 이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 안에가 미분 가능이라는 걸 따지려면 일단 연속인 상태에서 따지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연속이 아니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펑크 나고 이게 1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 그래프가 x 이퀄 1에서 끊어져 있지. 그럼 이건 x 이퀄 1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왜 미분 불가능이냐? 연속이 아니니까. 무슨 양 있죠? 그럼 연속이라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하냐? 그렇진 않다.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판정하려면 일단은 연속이 돼야 돼요. 일단은 연속이 돼야 된다. 미분 가능하면 일단 연속이 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라.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을 때는 f'1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f'1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존재한다는 표현을 왜 쓰느냐 이게 어렵게.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f'1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1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왜 썼냐면 f'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해봤잖아요. 순간면허나 정의에 의하면 f'1은 한번 불러봐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h분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돼 있지.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식이 아니라 f'1이라는 것도 일종의 극한값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극한값이에요. f'1이랑은 일종의 극한을 풀어서 나오는 값이라고.
그러니까 F'1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은 하나로 표현될 때 존재하는 거지. 극한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 상수를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F'1이 존재한다. 근데 F'은 일종의 극한값이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 값은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야. 무슨 얘기 있어요? 두 개 이상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F'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F'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값은 하나로 표현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또 F'이라는 것은 실제 의미는 뭐냐?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세요. 금방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집중. 여기 보세요. 이런 뾰족한 첨점 있죠. 첨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그래프.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이런 뾰족한 점의 특징은 뭐냐? 자, 여기 지금 1이다. 여기만 1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서 F'를 구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F'이란 건 x가 1인 점 접선의 기울기지.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x가 1인 점 접선은 이렇게 되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x가 1인 점 접선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가 1인 점에서 접선은 왼쪽에서 보는 접선과 오른쪽에서 보는 접선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F'일 값은 하나로 통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일종의 극한값인데.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바꿔놓으면 F'일 값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미분 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경우도 1 왼쪽 그래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게 1 왼쪽과 오른쪽 식이 서로 다른 건데 1 왼쪽 그래프를 가지고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지. F'일은 이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 1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봤을 때 접선은 이런 접선이잖아요. 접선이 일치하지가 않잖아. 일치하자니까 기울기도 다를 거 아니야.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F'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x = 1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원래 F'를 구하려면 fx를 미분을 한 다음에 1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됐니 안 됐니?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선생님 양쪽 식이 서로 다른데도 미분 가능할 수 있나요? 그럼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잖아요. 1인데 왼쪽 그래프식이 이렇게 3차 함수로 나가다가 여기서 이런 2차 함수 포물선으로 바뀌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쪽은 3차식이죠 지금. 이 포물선 어느 일부니까 2차식이잖아.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를 fx를 하면 f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뭐야 너 어떻게 x가 오늘 유난히 좀 실수가 많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줘요. 아까 들었지만 못 들은 걸로 하고요. x가 1보다 어떻게 돼요? 작다 이렇게 된다 이게. 되겠어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1보다 지금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어떤 2차식이 나왔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3차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x가 1일 때 어때요? 연결돼 있죠. 그럼 우리가 x =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연속.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연속이 되려면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나 이 그래프식에다 1을 집어넣어서 y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 좀 이따 무조건 두드려 외울 테니까 잘 봐라. 무슨 양이지? 그 다음에 지금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F'일이 존재해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우리는 x = 1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x가 이 F'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이건 일종의 극한값이니까 하나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얘의 의미는 x가 1이냐면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가지고 x가 1이냐면서 그건 접선의 기울기나 오른쪽 그래프 가지고 x가 1이냐면 접선은 그건 접선이 일치하면 이 값은 몇 떴으니까 하나로 통일된다 이게야. 하나로 통일되니까 F'일 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랬을 때는 x = 1에서 그래프는 연결이 돼 있고 즉 연속이고 또 그 점에서 순간면날 즉 그 점에서 미분계수 즉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걸 다 싸잡아서 간편하게 x = 1에서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무슨 알겠지?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 뒤에 재수하는 학생이라고. 재수생이 벌써 옆 사람하고 저렇게 웃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초장에? 아직 겨울도 안 갔는데. 저러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지금 졸면 까딱하면 내년에 적골난다 이거야. 저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자 저럼 재수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삼수했는데 저럼 재수 안 하는 게 나아. 재수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대학을 1년 늦게 들어가고 2년 늦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재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재수에는 육체적 고통은 없어요. 정신적 고통이지. 모든 스트레스. 사람들 봐도 눈피하고 왠지 죄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나 그걸 거치면서 사람이 단단해져요. 재수를 해본 거하고 안 한 건 남이 큰 차이가 난다 이게야.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옛날 재수 안 했으면 어떨까? 막 아찔해요. 재수 않고 만약에 바로 고3 때 시험 대학을 바로 들어갔다. 그 순간은 좋았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심할 거라고. 재수를 저렇게 옆 사람 떠들고 지금 복도에서 나왔고. 자, 다시 집중. 지금 좀 전에 미분가능 얘기했는데요. 이해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외워야 돼. 근데 우선 그 전에 먼저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이거 1차 함수죠. 2차 함수지. 3차 함수죠. 잘 봐야 될걸? 4차 함수지. 이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전부 싸잡아서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그래요. 이 다항함수의 뜻이 항이 여러 개인 함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흔히 여러분 같은 보통 n차 함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서 다항함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항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들은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의심할 것도 없이 무조건 미분 가능이야. 어느 점을 보더라도 다 연결돼 있고 또 어느 점에서나 접선을 그어보면 당연히 왼쪽이나 오른쪽 식이 똑같은데 접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특징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되겠어요? 그런데 왜 미분 가능 문제가 나오느냐? 문제는 그런 서로 다른 두 다항함수를 붙이다 보니까 생기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x가 어떨 때는 2차 함수가 되더라. 이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떨 때는 뭐 또 3차 함수가 되더라. 뭐 2차 함수라도 관계없어. 어떤 또 2차 함수가 되더라. 근데 그거는 x가 3보다 작을 때다 이거야. 그러면은 2차 함수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건 무슨 항상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 이것도 항상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 근데 2차 함수, 2차 함수 식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서로 다른 식이에요. 서로 다른 식인데 얘도 항상 미분 가능이에요. 얘도 어떻게 해요? 항상 미분 가능인데 그 두 개를 어디에서 붙인 거예요? 3에서 지금 갖다 붙이는 거야. 찡 붙여온 거라고. 철커덕 붙인 거지. 그러나 붙이는 순간은 미분 가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3일 때만 미분 가능이 된다면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역으로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이 함수 fx가 굳이 x 이퀄 3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시는 얘기는 x 이퀄 어디에서 3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이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게 x 이퀄 3에서만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 이렇게 된다 이거야. 연속에서도 옛날 비슷한 개념 얘기를 했잖아. 되겠어요? 그러면은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게 2차, 2차니까 여러분이 아마 같은 식으로 볼까 봐서 하나를 3차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문제 풀 때 앞으로는 그래프가 뭐 생각하지 마. 바로 푼다. 첫째, x 이퀄 3에서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그럼 x 이퀄 3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x 이퀄 3에서 미분 가능이 되면 돼. x 이퀄 3에서 미분 가능하면 먼저 x 이퀄 3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이게야. 한번 얘기해보세요. 연속. 그러면 두 그래프가 양쪽의 식이 서로 다른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게 연속이 된다는 것은 이 식에다 3을 집어넣나 이 식에다 3을 집어넣나 y값이 어떻다. 같다니까 이렇게 풉니다. 여기다가 x신 3을 대입하나 여기다가 x신 3을 대입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F'3이 하나로 표현돼야 되겠지. 근데 F'3이란 건 fx를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는다 했지. 근데 3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극한값이니까 하나로 통일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이걸 미분한 다음 이게 이제 fx가 이거일 때 이걸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나 이걸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어때야 되겠어요? 네, 하나로 통일돼야 되니까. 왼쪽 식을 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나 오른쪽 식을 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어떻다? 같아요. 그럼 결국 F'3 값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지. 그럴 때 비로소 F'3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x 이퀄 3에서 최종적으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계산해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fx를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첨점 같은 거 있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이런 첨점 같은 거 이런 거 됐어요? 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불연속 가다가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된다든지 또 심한 불연속 이런 것도 있다. 가운데 펑크 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식이 서로 달라요. 식이 달라진 거라고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거는 양쪽 식은 같아. 지금 무슨 양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둘 다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미분 불가능이 돼. 이런 거는 연속이지만 이게 연속이지만 그래프는 연속이지만 좌측하고 우측에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 불가능이라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고 식이 주어진다면 fx가 네모, 세모, 이제 최종적인 요점 정리야. x는 네모하고 세모다.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2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미분 가능 문제에서는 여기 등호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등호가 있게, 어떤 책에는 등호가 없게 출제되고, 등호 없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구간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 쓸데없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빼는 거는 왜 빼느냐? 이 빼는 건 2일 땐 죽어도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야. 이미 위에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뺐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게 등호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2야. 그럼 이런 문제는 문제가 만약 미분 가능 문제로 나온다면 x 이꼴 얼마에서? 2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무슨 얘기있지?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되겠어요?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또 이거나 이게 다항함수라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모든 실수 x에 미분 가능하도록. 항상 미분 가능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푸는 건 다음과 같이 푼다 이게. 그래프가 뭐가 필요 없이 이거 집중.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으로 했을 때는 여기다가 2 대입한 거하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같다. 왜? 2일 때 y 값이 같아야 붙어 있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거나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거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왜? f'2는 하나로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미분 가능 끝났어요. 지금 설명이 벌써. 무슨 얘기겠지? 그 다음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여부는 연속 불연속에서 따지는 것처럼 구간의 양 끝점에서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구간의 양 끝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마 그 연속 불연속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백목을 갖다가 안 부러졌다 그러지 두 군데 부러졌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얘 어디 부러졌니? 여기하고 여기요.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야. 우리가 이거는 부러지지 않은 백목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야. 그래서 미분 가능도 연속처럼 구간의 양 끝점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게 우리끼리 말하면 10초면 끝나버리는 얘기야. 미분 가능 문제가 크게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하나는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x가 얼마일 때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판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야. 우선 만약에 불연속이다. 어느 점에서 불연속이다 하면 그 점에서 무조건 뭐예요? 미분 불가능이라 이게야. 되겠어요? 연속이라 하더라도 첨점 있지.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첨점으로 돼 있을 때는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은 미분 불가능이라 이게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사유를 갖다 물어보는 것이 가끔 문제에서 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래프 같은 걸 그려놓고 그 어떤 점들의 x좌표를 뭐 1, 2, 3, 4, 4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이게 왜 미분 불가능이냐 물어봤을 때 어떤 경우는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럼 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x 이꼴 3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x 이꼴 3에서 연속이란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맞지. 함수 fx가 x 이꼴 3에서 미분 가능이면 그 함수는 x 이꼴 3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거야. 근데 함수 fx가 x 이꼴 3에서 연속이면 x 이꼴 3에서 미분 가능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 예외가 있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게 그래프로 판단하는 문제야. 그러면 문제 아무리 수수룩해도 똑같다 푸는 방법은. 봐야 될걸? 그 다음 식으로 주어질 때 fx가 이렇게 주어있다 이게. 그럼 식으로 주어질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봐야 될 텐데 여기 x의 범위가 주어있다. 이 x의 범위가 바로 x 이꼴 얼마나 미분 가능 문제로 내릴 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게야.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또는 등호 붙어 있어도 관계없다 했어. 이런 경우는 문제를 낸다면 x 이꼴 3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 이게야. 아니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라든지. 그러면 x 이꼴 3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x가 3일 때만 미분 가능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생각 없이 풀자고 아까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x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건 어떻다? 같다. 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은 값과 여기 이걸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은 값이 어떻다? 같다.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2개.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 개수만큼 식이 나오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x 이꼴 3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식을 2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조건식을. 그러니까 미분 가능 문제는 보면 흔히 미정계수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계가 미정계수가 2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2개 들어있어도 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무슨지 알겠어요? 왜? 식이 조건식을 2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연립을 풀면 2개 미지수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 문제는 딱 식을 보면 뭐 A, B 이런 게 들어있다는 P, Q 이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거의 자연계니까 이걸 이제 현재 공부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소위 그 선택 미분적 분학 있죠? 선택 미분적 분학에 가면은 문제가 똑같아요. 푸는 방법 똑같다고. 다만 거기에 쓰이는 함수만 초월함수가 와 있는 거예요. 뭐 삼각함수라든지 무슨 지수함수라든지 로그함수가 나왔지. 푸는 원리는 지금 했던 거하고 똑같다. 이게 식만 다항함수가 다항함수만을 여기 다항함수가 아까 뭔지 얘기했지? 다항함수만을 다루면 수학 2문제가 되는 거고
되겠어요? 여기에 초월함수, 즉 상각함수라든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넣게 되면 그때는 선택 미적분에서 나오는 미분 가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때?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하고 똑같다? 지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니까 미분 가능은 f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거는 x가 1보다 작을 때. 해놓고 이건 참 순수하지. 출제한 사람 수수했어요.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랬어요. 집중.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로 이렇게 낼 줄 알았지. 왜?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 아니면 뭐 상수 함수 이렇게 될 거예요. 둘 다 다항 함수예요. 얘들은 어차피 미분 가능이 항상. 근데 그러한 미분 가능 함수를 1에서 붙이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x에서 미분 가능을 해도 실제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아까 했다시피 뭐 이론이고 뭐고 필요 없다. 식 두 개만 끄집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a-b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 값 알고 b 값 알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뭐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3.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값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3이다. 이게 나온 거지. 또 어떤 학생은 좋은 사람이 선생님 저요. 여기 1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1을 마음대로 집어넣습니까? 그렇다면 일종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이게 등호 들어간 거 안 들어가는 것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되고 여기를 겹쳤냐? 겹쳤냐 피해갔냐는 얘기인데 이게 색깔 인쇄해봐라 이게 겹쳤냐 모르지? 상관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자 1을 집어넣을 때 y값이 같다. 되겠어요? 그 다음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값과 이걸 미분한 1을 집어넣은 값이 같다는 얘기죠. 이거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8x. 8x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8하고.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a라는 상수치. 상수에는 뭘 대입해도 말도 무조건 a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다? 같다. 그럼 a값이 3이랑 a값이 8이란 걸 알았지? 그 a값이 8이 됐다 이거. a가 8이란 걸 알았으니까 8을 집어넣게 되면 8을 집어넣으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5가 돼. 그럼 결국 8에서 마이너스 5를 빼란 얘기죠. 답은 얼마 되겠어요? 13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틀리면 까무러치겠지 이거. 이거 미분 가능 뭘 밤새요. 배 깔고 엎드라고 뭘 공부해. 미분 가능 바로 이런 거였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싶죠? 그래서 35번 보세요. 35번은 상수 a, b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f'2를 구하라 했죠. 똑같은 문제라고 이것도. 이게 봐. 지금 문제가 35번은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 함수 fx가 주어지기를 35번입니다. 자, 이게 ax의 제곱 플러스 1,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2x 플러스 b, 2x 플러스 b, 여기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f'2 값을 구하라. f'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집중.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는요.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2차 함수, x가 1보다 작을 때 1차 함수예요. 둘 다 무슨 함수예요? 다항 함수. 됐지? 다항 함수니까 다 미분 가능일 텐데 1에서 지금 두 함수를 서로 다른 함수를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또 주어졌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맨 앞에 돼 있지? 됐습니까? 그래 놓고 구하란 거 뭘 구하랬냐? f'2를 구하란 거야. 이거는 이 앞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만 느낌상 달랐으면 다시 붙여놓은 거야. f'2를 구하라는 것은 f'2는 fx를 갖다 미분한 다음 fx를 미분한 다음 x에 2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x가 2니까 x가 2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x가 2라면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지금 대입할 게 2니까 2라는 건 범위에 보면 여기 아니라 여기잖아. 그럼 이걸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런 얘기지.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되겠어요? a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현재 미완성이잖아. 지금 미정계수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a 값을 알아야 되지. 시간 나면 a, b 값을 다 구하면 되고 f'2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설명 놓쳤으면 땡이고. 그런데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야. 여기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 그럼 얼마야? a 플러스 1.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b가 어떻다?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 또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거야. 됐지? 이 미분해봐 얼마? 2ax. 상수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2ax에다 x는 1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2a.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입니까? 2에다 뭘 집어넣으면 하지. 그러니까 이거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거, 이거 미분한 1을 집어넣은 게 어떻다? 같다. 여기서부터 a 값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미리 눈치를 챘겠지만 굳이 이거 b 값 구할 필요 없겠지? 여기서 2a는 2다로부터 a는 얼마나 알았어요? 1. a가 1이니까 이렇게 됐겠지. 아우 차라리 인쇄나 되지 말지 그랬으니 바로 풀게. 여기 봐요. 그럼 현재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f'2를 구하라는 얘기는 f'2는 f'x에다가 즉 fx를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2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긴 해. 이걸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는다는 게 틀리면 까무러친다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예요? 2x. 2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 갖고 하라니까 얼마예요? 4. f'이 뭔지 알겠어요? 아니 알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 미분 가능 문제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심을 딱 하고 있죠. 방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36, 37까지 풀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36까지 풀고요. 37도 틀리면 기분 나쁘니까지만 한번 해본 거예요. 뭐 되겠어요? 그러면 36번 문제는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식의 특징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있죠, 밑에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 그럼 우리 어차피 미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식 미분은 모르잖아요. 완전식 미분은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 자연계이기 때문에 완전식 미분 같은 경우도 소위 그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 머리 쓰기 싫잖아요. 전개해버려요. 이차함수 이게 전개 누가 중3 때부터 잘했던 거 아니에요. 전개해갖고 미분하면 되죠. 그걸 무슨 이까지 그러겠다고 합성함수 미분까지 동원해갖고 하면 되겠어요.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그냥 합성함수 미분도 좋은데 우리 좋게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2차 함수 나온다고 나와봤자 2차 함수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미분하기가 좀 정 마음이 좀 불편하면은 전개해버리세요. 무슨 얘기세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 보세요. 집중. 자,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자, 여기 보세요. 감의정시 앞에 보세요.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감의정시.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잘 봐야 될걸. 잘 봐야 된다. x 3승을 미분하라. 어떻게 돼요? 3x. 대답이 싫어요? x 3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다시 x 3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이에요. 근데요, 이게 만약 y는 이꼴 x 3승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y는 이꼴 5x-1에 3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일종의 합성함수로 볼 수 있어요. 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5x-를 집어넣은 거죠. 위에 게 만약에 fx라면 밑에 거는 f 5x-1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합성함수 이건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저 오리발 내는 표정 좀 봐라. 합성함수 미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미분하면 x 대신에 다른 함수가 x 대신에 다른 식이 와 있을 때 이거 합성함수라 했지. 이런 거 미분할 때는 프라임 붙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x 대신에 와 있는 식을 미분한 걸 전체 곱한다 그랬잖아. 그럼 5x-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5. 5를 앞에다 곱해주면 이게 합성함수 2분이었죠. 분명 한 기억은 날 텐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는 x 대신에 5x-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성함수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미적분학 선택한 학생들은 특히. 그럼 이거는 우리 미분하면 이게 3x제곱이죠. 3x제곱인데 이건 x 대신에 5x-로 왔잖아요. 그럼 이런 걸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지? 손이지? 손바닥? 좋아. 똘똘이 3승을 미분한다고 생각해. 그럼 똘똘이 3승을 미분하면 3똘똘이의 제곱이지. 그럼 이게 3 똘똘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 x 대신에 뭐가 와 있어요? 5x-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x 대신에 와 있는 식을 미분한 걸 전체 곱해준다 이게야. 5x-를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5. 5를 나중에 여기다 곱하면 돼. 결국 15 5x-의 완전 제곱이 미분한 결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약에 x의 5승을 미분하라. 얼마입니까? 5x 4승인데요. 이런 건 귀엽잖아요. 무늬만 합성함수지. 왜냐하면 x 대신에 x-인데 x-를 미분해봤자 얼마야? 1. 곱할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미분은 그냥 가볍게 5x-1의 4승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x 플러스 5에 3승을 미분하시오. 귀엽지? x 대신에 와 있는 식이 x 플러스 5지. x 플러스 5는 미분하면 얼마야? 1. 곱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마치 x처럼 생각하고 그냥 미분한다. 이게 미분하면 이건 3하고 x 플러스 5에 얼마? 제곱. 전개해서 제곱한 거, 미분한 것보다 낫지. 이렇게 처리하고. 무슨 양이 있어요? 대입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하고 똑같다? 좋아. 그러면은 36번. 아니야, 불안하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 여기 봐. 자, 대답하세요. x-제곱 미분하시오. 얼마입니까? 2배의 x-1. 땡. 무슨 양 있지? x 플러스 1의 제곱을 미분하라. 어떻게 되겠어요? 2배의 x 플러스 1 이러면 된다 이게. 뭐 안에 거 미분하니까 1이니까 뭐 곱하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딱 보면 이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어야 되겠. 됐어요? 전개해서 미분하는 것보다 더 알고만 나면 좀 편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36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ax의 제곱,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2의 제곱 플러스 b,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여기에 등호 붙어 있고 빠졌더니 지금 여기에 붙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가 1이야, 1.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2차 함수니까 포물수, 이것도 2차 함수니까 포물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럼 무슨 양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 봐요. 자,
그럼 근데 이 뭐야 x 이퀄 1에서 미분간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랬네. a 플러스 b 값. 그 a 플러스 b 값 그럼 당연하겠지. 이런데 미정계수 두 개쯤 와 있는가 미분가능 문제에서는 가뿐한 얘기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어떻게 해요? 1을 집어넣은 거.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a.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b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아우 a 마이너스 b 구하라. 뭐 얼마나 좋냐고. b만 쭉 넘어가면 이게 1인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순간 그런 얘기도 놓치면 안 돼요. 의외로 문제에 좀 그런 게 많아요. 정시험 풀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나는 문제도 있다. 이게 A-B 구하라으면 B가 넘어가면 벌써 A-B는 1로 끝나잖아. A, B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잖아. 근데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잖아. 잘 나가다가. 그래 계속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집중. 그 다음에는 이걸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거야. 이걸 미분한 1을 집어넣은 게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다 미분하니까 얼마야? 2AX.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돼요? 2A. 또 이거 미분하면 B는 상수니까 미분 없어지겠지?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2배의 X-2. 거기다가 1을 집어넣죠? 내가 이제만 안 되겠다. 2배가 뭐라고 미분하면 x 마이너스 미분 없어. 여기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어떻다? 같다. 여기서 a 값 나오네. 이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a가 얼마인가 했더니 a는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네, 그러면은 잠깐 쉬겠습니다.